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막걸리 같은 걸쭉한 입담,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의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죠. 큰 폭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곧 정리된다 들었다, 이 말이 지금 국민의힘 정치권을 그냥 흔들고 있습니다. 안 흔들고 있나요? 다 이제 뭐 끝나겠죠. 뭐. 이제 끝나겠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제가 광주 아닙니까? 네.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하면 다 알아먹거든요. 네. 거시기 하면 뭐시기 하면서 네. 도대체 국민의힘에 보면 저거 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던데 네. 저도 사실은 여기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좀 곰곰이 읽어봤더니 이것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더만. 윤석열. 네. 만약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거치 문제가 아닌 그 경선 불복 이런 문제라면 저 문제 이랬을 거예요. 저 문제. 근데 어쨌든 저것이든 저 문제든 이 원희룡 우리 후보가 이렇게 가볍게 공개하고 이런 거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녹취록을 또 깠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냥 깐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깠다. 여기 얘들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밖에서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사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 전문을 원희룡 후보가 까라 그랬으니 까주고, 이미 하태경 후보도 원희룡 너 그만 물러나라 이런 정도 됐으니까 이준석, 원희룡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둬야지 끝날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게 아니라. 김재원 의원님? 호남에서 거시기라고 다 알아요. 예. 참 거시기해요 지금. 우리 당 사정이 거시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처음 시작은 둘 중에 하나는 뭐 죽을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6시까지 음성 파일, 네. 그 음성 파일은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원희룡 지사도 이제 뭐 이 정도에서 그 마무리할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뭐 둘 다 그냥 후퇴하고 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봉합하고 넘어가면 또 뭐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네. 녹취록이니 녹취 파일이니 더 이상 우리 당에서 좀 이야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들으면 거시기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의도에 정치권에서 누가 설전을 벌이는 경우는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거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드문 경우인데 과거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당에서 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계속 녹취록 이런 이야기 나온 거는 그 역사상 처음 있는 네. 일이고, 그걸 공개하라 못하겠다 또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데,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물러설 거면 앞으로 녹취록이니 이런 이야기 정말 듣기 싫으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옛날 야당 시절에 녹취록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였죠. 그때 NLL 녹취록 깠던, 그래서 아주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그쪽은 보면 녹취록을 잘 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된 것이, 녹취록을 다 공개하려면 다 할 일이지. 지금 원희룡 후보는 일부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준석 후보가 일부만 했다. 그래 다 좀 공개해봐라. 그래야지 저것이 뭐냐, 거시기로 이해 안 되는 저거가 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무튼 녹취록도 녹취록인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정권 재창출이 되니까.
대표, 최고위원, 선관위원장, 그다음에 뭐 후보들, 후보끼리 이거 뭐 패싸움이란 건 패가 나눠야 되는데 패가 안 나눠져요. 완전히 그거 뭐라고 해요? 그냥 난리예요. 이거 해석이 안 돼. 해석 좀 해주세요. 그냥 거시기 하다니까요. 어쨌든 그 시작은 조금 뭐 이런저런 그 볼썽사나운 일로 시작하고 끝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과 이 제기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녹취록을 공개하라,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 전체 녹음을 다 공개하라, 뭐 이런 주장과 그걸 가지고 못하고 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 상태로 끝나지 않는가 생각 듭니다. 5962님께서 김 최고위원님 수습하시느라고 거시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습이 된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조금 뭐 좋아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공정하게 대하지는 않는구나, 이 저변에 남아있는 생각은 그대로 존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분란의 소지를 그대로 남기는 문제가 있어요. 6171님도 다른 건 모르겠고 녹취록 공개를 안 하면 사람들은 그거 정체가 윤석열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제 짐작을 그렇게 하든 네. 안 하든 우리 입장에서 자 윤석열이라고 된다고 확인되는 것이 과연 뭐가 그리 좋으냐. 네. 또 확인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거, 그런 상황으로 그냥 묻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라고만. 네. 그리고 더 이상 제발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네. 꼴 보기 싫다 이런 걸로 끝날 것 불씨가 같아요. 그렇게 남아 있으면 물론 결국은 또 폭발할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때 가서 해결해야죠 뭐. 저는 근데 왜 이준석과 원희룡의 이 싸움이 이렇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적 그 대화가 막 공개됐는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마음속에 윤석열은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윤석열을 뭐 홍준표 후보처럼 뭐 과거에 뭐 적폐청산에 칼을 쥐었다 이래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로 후보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대선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윤석열을 강력히 좀 뭐 디스한다 할까, 그러니까 죽인다 할까, 그런 고도의 큰 그림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거시기한 이야기라서 별로. 오늘 김재원 어째 말을 김재원 최고께서는 거시기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 거시기하면요. 거시기한 이야기에 뭐 거시기하게 말을 다 알아먹어요. 그게 뭔 뜻인지. 근데 지금 김 최고님은 도대체 그 거시기라는 말만 쓰지 내용을 몰라. 거시기한 질문을 하니까 거시기하게 답변하는데 뭐 그런 거창한 판단까지 있을까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보여주는 태도가 결국 이제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그게 네. 지속적으로 당내 갈등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또 자신의 일이니까 조금 다르게 공정하게 진행을 해왔고, 더 나가서 이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하게 또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나 그 당 수뇌부,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좀 자제하겠다, 자중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근데 이제 회의에서 또 뭐 이야기할 때 네. 그 자신의 또 정당성을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오해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좀 묻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당 대표라는 것이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봤지만은 이준석 대표에게 막 배현진 최고위원이 경고를 하대요. 그건 쉽지 않는 문제인데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한 팀인데 생각은 좀 달라도 그래도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있는데 막 서로 경고를 해.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참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내부에서 네. 비공개 때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좀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충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정도 훨씬 넘어섰던데 완전히 칼을 들고 예. 확실히 근데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보면요.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 싸울 때보다도 내부에서 싸울 때는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명박 때도 봐도 그렇고.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참 조용하십니다. 저요. 네. 오늘 얘기가 왜 오늘은 거시기한 날이네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1788님 정말 치사 찬란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 수 없는 국회가 됐으니까 재봉틀로 입을 꽤 그럴 수도 없고 얘기합니다. 2661님께서는 어리다고 당대표 너무 무시하고 흔드는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1391님께서는 역대 당대표들 그렇게 썩 잘한 분들이 있었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3개월 됐는데 전화위복 삼아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2030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당 색깔도 많이 변화시킨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어요. 그리고 원 전 지사의 가벼운 행동이 실망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얘기합니다. 4997님께서 저도 전라도지만 저거는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얼른 안 하냐 이렇게 저거 안 치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칭하기도 하고 형태를 칭하기도 합니다. 김인수님 민주당도 똑같은데요. 뭐 남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황교익 씨 관련 논란이 조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황교익 씨가 등장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우리만 욕을 먹고 있을 상황인데 하여튼 참 고마운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뭐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떠들다가 네. 저분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후퇴하는 법은 모른다고. 그래 끝까지 갈 텐데 이재명 후보님하고 굉장히 좀 닮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표현대로 하면 죽이 잘 맞는 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렇죠, 목소리도. 지금은 거시기하지 않아요. 네, 강기정 수석님. 국민의힘은 대표, 최고위원, 선관위원장 후보가 막 뒤죽박죽해서 싸우는데요. 네. 이 황교익 마칼리스트의 문제는 인사 문제는 후보와 후보끼리 검증 과정에 싸운 거다. 이런 점에 전혀 달리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인사를 할지 안 할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인사권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고 그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 측의 신경림 전 의원이 네. 너무 나갔어요. 여기를 거의 친일 프레임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누구 편도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걸 친일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런데 친일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제 황교익 당사자는 화가 난 거고. 네. 그러나 또 황교익 여기는 청문 대상자입니다. 조용히 청문회를 잘 준비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 행사니까 인사권자에게 맡겨두자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지사를 좀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사직에 있으면서 재난지원금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재난지원금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사용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중에는 극히 일부겠지만 국가 지원 예산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이 말썽 많은 분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 자신의 그 형수에 대한 욕설을 또 옹호해 줬다. 뭐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을 임명을 해서 선거운동에 또 동원하는 거죠. 특히 보니까 엄청 괜찮아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더 해주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거죠. 아이고 말썽 많은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 있네. 그건 뭐 청문회 과정이 걸려질 하여튼 거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 인사권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부당한 그 지사로서의 부당한 그 저 인사권 행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급 기살아났어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는 그 모든 인사에 다 의혹을 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관광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청문회를 통해 걸러질 거고요. 사실은 서른 의원님의 발언이나 이번 신경민 의원의 발언은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 지사 사퇴 문제는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어느 순간에 이제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되면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네. 예, 이걸 뭐 사퇴라 말아라 법대로 한다는데. 네. 예.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임명된 것이 뭐 마칼럼니스트가 뭐 적임자냐 아니냐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예. 근데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평했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혀의 기능이 두 개 다 망가졌다고 하나는 말하는 거 하고 하나는 맛보는 거 다 망가졌다고 비난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워낙 논란이 많은 분이잖아요. 굳이 대선판에 이런 분을 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 오로지 자기 대신 욕해달라는 그런 주문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김정훈님께 열심히 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김정훈님께서 국민의힘 구원투수 황교익 지금 아까 구원투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데 그 고마운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 고마운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일부러 썼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아니 일부러 쓴 건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낙연을 꺾기 위해서 이낙연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은 필요한 거죠. 7109님께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아끼던데 김재현 의원님도 말을 아끼시네요. 당에서 말을 아끼기로 약속하신 건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4988님께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합시다 얘기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입니다. 오늘이 네. 8월 18일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DJ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 참배도 했고요. 그리고 호남 인사들을 자꾸 이렇게 영입합니다. 거기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났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럴 공간이 별로 없죠. 그러나 뭐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하고 네. 뭐 이런 또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추후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거든요. 네.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올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거야 뭐 제가 알 수 없는데 과거보다는 하여튼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기대하는 바 내지 의존하는 바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모셔올 가능성도 있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보면 자기 욕심을 안 버리던데 이번도 보면 그 국민의힘 후보들도 누구도 양에 안 차해요.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그래서 자칫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런 아무튼 상상을 좀 해보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때 한번 김재원 최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판이 완전히 짜여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이 없는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윤석열도 찌지도 않고 그 대선 후보도 마땅치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킹메이커 역할로 더 적극적으로 결합해 보려고 한 것 아니냐. 물론 말은 정가변 의원하고 만남의 자리에 윤석열 후보를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당한 이걸 깊숙이 지금 개입하고 싶은 막 내면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도
김정인 위원장 본인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마이너스 200% 같고요. 또 지금은 어떻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열 방법도 마땅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돕는다면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돕게 될 것이고 지금 뭐 그 과거에 보면 그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생각하는 게 워낙 좀 황당한 수준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죠. 허경영 씨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김동연 씨보다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인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되면 많이 도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요 김동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자꾸 이상하게 보던데 최소한 김동연 부총리는 윤석열 또는 최재형 후보와는 전혀 질을 달리한 후보였어요. 그렇죠. 훨씬 고차원이죠. 5차원, 6차원 이렇죠. 고차원이 어쨌든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임기도 못 채우고 출마했던 사람이고 네. 김동연 후보는 적어도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출마할 그렇죠. 만약 한다면 임기가 없는 부총리니까 곧바로 그냥 제발로 나왔죠. 만약 출마하더라도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얄팍한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김동연을 자기 편으로 국민의힘은 그런 한 번도 자기 편이 돼본 적이 없는데 우리 편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혹시 온다면 우리는 항상 받아줄 생각이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고는 그분은 우리하고 가까이 갈 가능성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다시 또 구애를 하겠던데요. 김동연 안철수를 다시 구애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다면 하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했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송병찬님께서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되면 1억 준다고 하는데 혹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좋은 공약을 내주고 선의의 경쟁을 해주세요. 정세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20년 후에 아기 나오면 1억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허경영 씨하고. 예. 자, 논란 설화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 양강 그리고 이낙연 일중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2강 1중 나머지 후보로 이렇게 이 판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 판도는 언제쯤 흔들릴까요? 저는 별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보면 단편적으로 좀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고 반면에 또 이 공동체의 관념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정권을 현상 유지하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처럼 부동층이 두텁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실해요. 그리고 부동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정권 교체에 유력한 후보자가 누구냐. 또 정권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반대쪽에서 봤을 때 상대방 후보자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센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지 지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논란 거죠. 설화가 영향을 전혀 못 미칩니다. 지지율에. 저는 민주당은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재. 그러나 아직 경선을 시작도 않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강 중에 소위 윤석열, 이재명 2강 중에 저는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꼬꾸라진다. 출마 1등을 못한다라는 건 저는 제 의지를 실어서 반드시 그럴 거다. 왜 그러냐면 내부에 그동안 외부로부터 우리 민주당으로부터 또는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부의 후보들로부터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아서요. 도대체 옛날 우리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열차 지하철표 하나 잘못 사서 아웃됐는데 지금은 이 최재형 윤석열 두 후보는 그냥 잘못을 해도 막말을 해도 그냥 이거 너그럽게 봐주는 이런 상황이 갔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홍준표 또는 유승민 후보 이런 내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원. 뭐 이제 희망사항이죠. 근데 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입당한 지가 한 20일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 예. 그리고 그 최재형 후보는 한 30일 조금 넘었고요. 네. 근데 그동안 이분들이 또 단기간에 많은 것을 또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권에 빠르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자질도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지율을 오히려 상당히 모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지지율이 그 1등 후보 쪽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입당 20일 만에 당대표하고 설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 당대표와의 설화는 없었고요. 당대표와의 좀 이 갈등 관계는 있었죠. 네. 예. 많았죠. 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또 누구에게 비판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것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했다거나 의도했다든가 꼭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자님께서 구수 정신으로 끝까지 버틸 듯 하면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기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기정, 김재원, 강기정 두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